원장님께서도 이러신데 얼마나 많은 분들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네. 그렇군요. 오늘 미니 강의는 또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요즘에 이제 많이 모르신 분들도 있고 네.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명현 반응이라고 하는 호전될 때 나타나는 반응, 명현 반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제가 명현 반응인데 네. 좀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명현 반응이라는 이 용어가 네. 언급된 게 이제 일본의 명의 요시마스 토도라고 하는 네. 일본 에도 시대 한의사입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을 이분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보통 음양 또는 오행 네. 이런 동양의학적 철학적인 개념으로 한의학을 접근을 했었는데 이분은 실증적으로 한의학을 이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병이 있으면은 네. 그 병에 딱 맞는 어떤 치료법을 정립을 하는 스타일의 치료법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서양의학적인 네, 어떤 그러네요. 개념이에요. 이분이 그 한의학계 최고 명저 중에 하나가 이제 상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삼국지 소설에 나오는 시대에 나오는 그 시대에 나온 책인데 네. 장준경이라는 이제 실증적인 한의사예요. 이분은 한의사들 사이에서 거의 그 축구 선수로 얘기하면 호날두나 메시급, 예, 대단한 분이네요. 신급의 명의로 인정받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책을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한의사들이 이 상한론이라는 책에 여러 가지 한약들 처방들이 나오는데 네. 이 요시마스 토도가 이 장준경의 상한론 책을 위주로 실증적인 한의학을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의학을 이렇게 실증적으로 정말 파고들다 보니까 생계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장사적인 의료와는 이 실질적으로 명의가 되기 위한 길은 그것과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이분이 그래서 인형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해서 생계를 이었습니다. 한의사라면서도. 네. 그러다가 당대에 또 명의, 일본에 있는 다른 그 야마가키 토요라는 명의가 있었는데 이분의 눈에 띄면서 그의 추천을 통해서 실력이 알려지게 되면서 명성이 퍼지면서 일본 의학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금 한국의 한의사들도 이 요시마스 토도의 이론을 이용해서 많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많은 영향을 받았죠. 이분 의학 이론에. 그래서 한국, 일본에서 모두 인정받는 한의학 명의고 명현 반응에 대해서 이분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병을 치료하다 보면은 명현 반응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명의일수록 병을 치료하다 보면 명현 반응이 환자들로부터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명의일수록 명현 반응이 나타나는 치료를 하게 된다. 그런데 또 제가 요즘에 치료하다 보면 명현 반응이 많이 나타나요. 환자분들이.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원장님, 근데 이 네. 요시마스 토도가 얘기한 이 명현 반응은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병을, 그러니까 암이 있다 몸에, 그러면 그 암을 일단 형체로 보는 거예요. 어떤 독소, 어떤 네. 이물질을 보는 겁니다. 그게 암이든 류마티스든 루푸스든 감기도 일종의 한의학에서는 상한 독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적절한 약이 딱 들어가면 그 약에 의해서 독이 없어진다. 그래서 만병유일독 모든 병은 올바른 한약이 들어가면 그 한약에 의해서 딱 적절하게 들어갔을 때 명현 반응이란 게 나타나면서 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강인성 척추염, 또 뭐 소묘근육통, 피부경화증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제가 그동안 혈액 검사 결과 네. 한의학 치료를 한 다음에 좋아진 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같이 명현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로도 병이 실제로 낫는 분들은 명현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마스 토도의 이론에 의해서 나타난 명현 반응이 제가 치료하는 환자분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보면서 명현 반응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실제적으로 검증이 된다. 그래서 이 명현 반응이 나와야지 몸에서 병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특히 제가 진료하고 있는 이제 류마티스 질환 분야,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이 한방 치료 후에 어떤 명현 반응이 나타나면서 좋아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그런데 꼭 명현 반응이 나와야지만 이 병이 낫는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가벼운 병, 네. 어느 정도 가벼운 선까지의 병은 명현 반응이 없이요, 그대로 그냥 낫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 이상의 병은 명현 반응이 없이는 낫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 같은 경우는 네. 명현 반응이 없이는 암의 그 종양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는 병이 될 때만 나을 때 명현 반응이 나타난 거고요. 특히 류마티스 질환, 이 자가면역 질환에 나을 때 명현 반응은 면역 상태가 좋아지는 반응이기 때문에 나빠진 것처럼 보이기 쉬운데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치료 반응입니다. 그래서 네. 정리하면요, 이게 양파 껍질 벗기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병이 가벼운 건요, 양파 껍질이 하나 정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껍질 하나 벗기면 그냥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명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양파 껍질을 처음부터 여러 겹을 벗겨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중간에 명현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다. 병이 생기기 전에 몸 상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가 바둑으로 치면 복귀하는 거예요. 네. 거꾸로 산수, 수학으로 치면은 역산. 그래서 역으로 풀어 나가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점점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병이 낫기 전의 상태로. 네. 그 과정에서 명현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양파 껍질을 하나씩 벗길 때마다 그때마다 명현 반응이 하나씩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껍질이 다 벗겨지고 알맹이가 다 없어지면 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껍질이 다 벗겨지고 명현 반응이 수차 반복되면서 병이 낫게 되면 병이 발생되기 이전의 시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명현 반응이라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병도 많지만 그러면 명현 이 반응이라는 것도 종류가 그럼 굉장히 많다는 네. 얘기인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번에 이제 건선 류마티스 말씀드렸죠. 근데 중간에 한번 건선 부위가 확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명현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건 일단 우리가 병을 독으로 볼 때 그 독이 만약에 빠진다. 어디로 제일 빠지기 쉽냐면 피부로 제일 배출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병이 있고 한약이 들어가고 그 한약이 병을 건드렸을 때 그 병이 밀려 나가는데 피부 밖으로 일단 잘 밀려 나가요. 그래서 피부가 그때 보여드렸던 건선 류마티스 환자분 호전 사례처럼 중간에 붉게 올라오거나 네. 두드러기처럼 퍼지거나 여드름이 올라온 경우도 있고요. 입안에 구내염이 생긴 경우도 있고요. 가렵거나 피부가 썽이 나요. 어쨌든. 근데 마치 아토피 악화되는 것처럼 두드러기 발진 악화되는 것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단을 정확하게 이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번에 네. 보여주셨던 사진만 봐도 네. 갑자기 건선이었다가 그게 더 부풀어 오르면서 색깔도 안 좋아지고 네. 더 건조해진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환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한의원에 나으러 갔지 이렇게 부풀어 오르길 원해서 간 거 아닌데 예. 나빠졌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명현 반응이 나온 치료를 하려면 네. 의사와 환자 간에 정말로 친밀한 스킨십이라고 할까요? 거의 의리, 믿음 네. 이런 게 전제가 돼야지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명현 반응을 이용해서 혹세무민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현 반응이 나올 때 혈액 검사라든지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서 좋아진 걸 확인하면서 명현 반응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치가 나빠지는데 명현 반응이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거죠. 예, 물론 명현 반응 과정에서 수치가 물론 나빠질 수도 있긴 해요. 간혹 다 100%는 아니지만은 간혹 명현 반응이 나올 때 수치가 나빠지더라도 그것은 그 의료인이 그 상황과 정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줬을 때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또 어떤 명현 반응이 있을까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나 이게 손가락이 굳어 있는 피부 경화차 환자분들, 손가락이 굳어 있어요, 돌처럼. 그럼 한약이 들어가서 그 손가락 조직에 작용을 하면서 뚫어줘요, 혈액순환 시키면서. 그러면은 굳어 있는 손가락 펴지려고 하면은 난리가 나야 돼요. 그냥은 안 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음을 깰 때 망치로 두들겨야지 얼음이 깨진 것처럼 맞아요. 피부 조직, 관절이 굳어 있다. 거기를 뭔가가 가서 건드려주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지 손가락 굽어 있던 게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이 아파지고 시뻘겋게 부어오르거나 열나거나 근육이 아프거나 척추, 골반, 뭐 몸에 안 좋은 부분 다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냐면 명현 반응으로서 순환이 되면서 그 부위가 통증이 해소되려고 혈액 순환이 되면서 아파지는 현상이죠. 그렇군요. 예. 원장님, 근데 이 관절이 아픈 류마티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절이 그럼 더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당황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명현 반응을 이용해서 혹세무민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혹세무민한 경우는요. 의료를 이용해서 명령 받으니까 기다려라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관절이 정말 류마티스 발생될 때처럼 너무나 붓고 아프고 염증이 심한데 검사해보면 염증 수치는 정상이에요. 명령 반응은요. 네. 근데 명령 반응이 아니다. 그때는 염증 수치가 더 올라가나요? 대폭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 반응이 객관적으로 판정을 받으려면은 염증 수치 판단하는 게 꼭 수반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피부와 관절 쪽 명현 반응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또 다른 명현 반응이 있을까요? 머리 쪽에서 이제 뇌혈관 쪽, 뇌신경 쪽에서 순환되는 증상이에요. 두통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어지러우면서 속이 미식거리기도 하고요. 잠이 또 안 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머리가 또렷해져요. 맑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잠이 안 오고요. 왜 머리가 또렷해지냐? 머리 쪽에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예. 그래서 마치 커피를 먹을 때 잠이 안 네. 오는 것처럼 혈류순환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고요. 그래서 머리가 예민한 분들은 찌릿찌릿하다고 느끼신 분도 있고요. 간혹 얼굴이 확 부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굴 쪽으로 전체적으로 순환이 확 되면서요. 아니 머리 쪽에서도 이런 명현 반응이 나타나나요? 예, 그래서 머리 쪽에서 나타나는 거는 머리, 뇌, 눈, 코, 입, 입술이 붓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 코가 막히거나 비염이 생긴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고 눈꺼풀도 확 부어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시신경도 변화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군요. 피부 그리고 관절 머리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 또 이거 이어서 또 다른 명현 반응이 있을까요? 네. 장 쪽에서 이제 뚫리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네. 우리가 머리혈관도 뚫렸고 관절도 뚫리잖아요. 장에서도 뚫리면은 대변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오. 그리고 설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변비인 분들은 대변이 해결되고요. 이렇게 명현 반응으로 대변이 많이 나오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장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장에서도 명현 반응이 이렇게 대변 배출되는 걸로 양이 늘어나거나 설사처럼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변비였던 분들은 좀 희소식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분들 중에서 변비였던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대변이 잘 나가기 때문에. 네. 예. 또 다른 명현 반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제 머리 쪽에서 말씀드렸는데 눈 쪽으로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면은 눈꺼풀 하나가 이렇게 부어버려요. 벌에 쏘인 것처럼. 한쪽만요? 한쪽만. 그러면서 눈의 초점이 달라지죠. 시신경 쪽에서 명현 반응이 나타나면 보이는 게 약간 다르게 보이거나 시야 확보되는 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거든요. 그럴 것 근데 같은데요. 요것도 역시 놀랄 수 있지만 네. 시야 변화되면 놀랄 수 있지만은 시간이 좀만 있으면은 가라앉으면서 다시 눈이 시력도 전보다 좋아지고요. 눈의 피로도 덜해지고 눈의 염증이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명현 반응도 있을까요? 장 쪽에서 뚫리면서 대변량이 늘었잖아요. 네. 여성분들은 자궁, 난소 쪽에서 순환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관절이 아파지는 것처럼 생리통이 심해져요. 예, 그리고 배란통도 심해질 수 있고요. 네. 그러면서 생리가 양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자궁에서 생리때가 아닌데도 생리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혈액순환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생리 주기가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궁 쪽으로 순환이 되다 보니까 생리 주기가 바뀌어요. 네. 그렇군요. 혹시 원장님 소변 보는 문제로도 명현 반응 같은 게 나올 수 있나요? 지금 대변은 아까 말씀드렸고 소변에서 이제 중요한 건요. 소변에서 갑자기 거품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때 검사를 해보면 단백뇨 수치가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알부민 수치도 올라가는 경우 있고요. 혈뇨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명현 반응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판단 반응이에요. 환자분도 이렇게 나오면은 나 잘못되고 있는 네. 거 아니에요? 이런 왜냐면은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혈뇨 나오고 단백뇨 알부민 수치가 나오면은 병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신장 나빠졌다. 한약을 먹고 신장이 나빠졌다고 판단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런 경우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면요. 별다른 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백뇨가 왜 나오냐면은 거품이 왜 나오냐면은 사구체 신장과 그 사구체 표면의 세포에 염증성 면역 복합체 세포들이 있는데 한약이 들어가면 그 염증을 일으킨 면역 복합체 세포들을 탈락시켜요. 내려주는 거군요. 쭉 빠져나와 버려요. 그래서 소변으로 그때 단백뇨와 알부민 수치가 같이 올라가나요?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을 조직 검사해 보면은 신장은 아무런 손상이 없는데 이 희한하게 소변에서 단백뇨가 많이 나오고 알부민 수치가 높게 나오니까 병원에서나 그 환자분들은 신장이 나빠진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한의사와 명현 반응이 나오는 환자분과의 신뢰가 굉장히 필요한 명현 반응이에요. 우리가 있어야겠네요. 예, 굉장히 놀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조직 검사했을 때 이상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부전이 일어나거나 무슨 신장이 손상되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 명현 반응으로서 좋아진 거고, 이 반응이 나타나고 나면요, 루푸스 환자분들은 단백뇨가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거품이 네. 줄어들면서 루푸스 항체, 활성도 항체가 정상으로 내려와요. 예, 이게 명현 반응입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 또 다른 명현 반응도 있을까요? 이제 심혈관, 심장 쪽, 가슴 쪽, 그다음에 네. 폐, 흉막, 늑막 쪽, 이 흉곽 쪽에서 명현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어요. 심혈관 쪽에서 순환되면서. 그래서 부정맥 있는 분들은 두근두근하면서 가슴이 통증이 올 수도 있고, 이 늑골, 옆구리 쪽 아플 수 있고요. 갈비뼈 쪽도 아플 수 있고, 그러니까 늑막, 흉막 쪽에서 순환이 되면서 뚫릴 때 이렇게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명현 반응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반응이기도 하고 가장 셉니다. 감기 증상처럼 나타나는 건데요. 네. 열이 나고 고열이 올라오면서 추워요. 그리고 몸살 감기처럼 증상이 근육통이 오고 몸살이 나고 기침을 밤새도록 1주, 2주, 3주간 한숨도 잘 수 없을 정도로 기침을 하면서 가래를 정말 한 바가지씩 뱉어냅니다. 예, 그러면 그 가래가 다 뱉어지고 나면은 몸이 싹 다 낫는 거예요. 그렇군요. 가래가 저희 한의원에서 그 치료받는 분 중에서 아침에 와서 저녁에 퇴근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네. 외국에 와서 6개월씩 치료받고 가신 분인데 그분은 정말 하루에 이 비닐 봉지로요. 네. 꽉 차요. 가래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양이 많게 들리실 텐데 하루 종일 뱉은 가래가 정말 비닐봉지 하나를 꽉 채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반복을 하면 몸에 큰 변화가 오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현반응들이 가라앉게 되면 호전이 되면서 병이 낫는 겁니다. 정말 이 명현 반응이라는 게 환자와 의사 간의 이 신뢰와 신뢰죠. 믿음 그리고 의리가 진짜 필요한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현반응을 용어를 이용해서 네. 혹세무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용해서 근거를 가지고서 명현반응으로 설명하는 치료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명현 반응을 꼭 안 좋게만은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